한국에서 1월 초에 이제 지인분들, 가족분들이 오셨어요. 그것도 이제 2팀씩. 같이 여행도 가고, 골프도 치고, 수영도 하고, 되게 즐거웠습니다. 간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사람 냄새 나는 그런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 이제 그분들 다 떠나시고, 다시 한 해를 이제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번 주 제가 이제 또 1년을 지내기 위해서 몇 가지 해결한 게 있거든요. 또 한 해를 태국에서 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그 부분을 했고, 하나는 했으면 좋겠다 하고 싶었던 걸 이제 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은퇴 비자는 제가 여기 제일 처음 왔을 때가 2023년도 10월 달입니다. 그때 와서 은퇴 비자를 현지에서 발급 받으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됐어요. 그 여건이랄 게 사실 별거 없고, 해외에서 이제 해서 태국 내 들어오려면 약간 번거로운 게 있습니다. 근데 현지에서 하려면 하나뿐이 없어요. 조건이. 그게 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 미화 3만 불만 입금해 놓으면 은퇴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이가 55세 이상 붙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이민국 가서 신청하면 되는데, 저는 한국 비자가 아니라 한국 여권이 아니고 캐나다 여권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여권은 체류 기간이 한 달이에요. 그래서 입국하는 날부터 그 다음 날은 한 달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은행 계정을 만들려면 체류 기간이 한 달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산수를 계산해 보니까 입국해서 당일날 아닌 이상 한 달 이상 체류가 불가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물리적으로 은퇴 비자 신청이 불가한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 비자로 거주하고 있고, 그분들이 모두 다 한국처럼 3달 비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에이전시가 있더라, 이 말이죠. 은퇴 비자를 대행해 주는 에이전시가 있어서 저는 한 달에서 거의 2주 지난 다음에 그 에이전시를 찾아갔습니다. 갔더니만 4만 바트, 그 당시에 160만 원 정도 내면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4만 바트 지급하고 그 다음날 신청을 했어요. 제가 한 거는 방콕 뱅크레는 은행에 가서 제 계정 만들어 주는데 서 있었고, 두 번째는 이민국 가서 사진 한 장 받고 돌아온 게 끝인데, 나머지는 에이전시에서 다 해줬어요. 아주 걱정이 많았었는데 4만 바트 내고 160만 원 정도 내고 대행사를 통하니 반나절 만에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약 2주 후에 비자를 발급받았어요. 그때는 15개월짜리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5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 갱신을 하러 갔더니만 요번에는 17,000바트, 그러니까 한 7, 80만 원 정도 청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70만 원 정도 내고 은퇴 비자 갱신을 했습니다. 요번에는 3일 걸렸어요. 그런데 작년에 하지 않았던 것 중에, 작년에는 제가 태국에 와서 1년을 머물 생각을 했고, 원래부터는 태국에서 있으면서 이 주위 국가나 아니면 다른 나라를 조금 돌아볼 생각이에요, 여행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국을 해야 되는데, 태국 은퇴 비자를 소지하고 출국을 했다 재입국하면 제 은퇴 비자가 말소가 돼 버려요. 그래서 그 은퇴 비자를 효력을 유지하려면 리엔트리 비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재입국을 반드시 한다는 그 신고를 하면은 해외를 갔다가 와도 제 은퇴 비자는 그대로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리엔트리 비자 신청을 하는데 요번에는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제 리엔트리 비자 신청할 바에야 멀티플 리엔트리 비자가 있더라고요. 횟수에 상관없이 올 한 해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래도 은퇴 비자가 살아있는 그런 멀티플 리엔트리 비자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로 한 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리엔트리 비자를 같이 신청을 했고 같이 나왔어요. 그것도 한 3일 있더니 제 은퇴 비자 갱신과 함께 같이 도장이 찍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이 완전히 해결이 됐고, 나머지 하나는 이건 제가 직접 하는 건데, 이민국에 90일마다 체류 90일, 3달마다 이민국 가서 나 이 주소지에서 거주 중이다 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19days 리포트라는 그 신고예요. 그 무조건 90일마다 주소지를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소 증명서라는 건데, 그게 여기 서류로는 TM30이라는 문서예요. 이 문서는 가령 이제 저는 작년에 콘도에서 살았고 이번엔 이제 이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 계약할 때 1년짜리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이거를 만들어 줍니다. TM30이라는 서류, 이 주소지에 외국인 누구누구가 거주하고 있다는 이 서류를 저한테 발급을 해줘요. 그럼 이 서류를 가지고 이민국 가서 나 여기에 살고 있다, 그거를 매 90일마다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되게 번거로운데 어쩔 수 없죠. 뭐 가야죠. 작년에 4번 했고 올해도 이제 4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은퇴 비자 갱신을 하고, 그 다음에 해외를 왔다 갔다 할 계획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리엔트리 비자 신청을 해야 되고 같이 갖고 있어야죠. 그리고 90일마다 체류 90일마다 19days 리포트라고 이민국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주소 증명 신고죠. 그렇게 하면은 올 한 해도 여기에서 사는데 최소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손님 모셨다가 가신 다음에 이 부분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이게 신년이 되면은 이제 마음가짐도, 요번에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았고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해가 바뀌었으니 좀 새로운 느낌으로 새롭게 시작하자. 제가 이렇게 한국에 있을 때는 사우나를 무지 좋아했어요. 사우나를 거의 2, 3일에 한 번씩 갔거든요. 캐나다도 그 커뮤니티 그 시에서 하는 그 풀장이 있어요. 풀장, 그 헬스랑 풀장이 붙어 있는데 거기 가면 사우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이 더운 날씨에 있으려나. 너무 그게 좀 원래는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잠깐 혹시나 해서 쳐보니까 한국식 사우나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새 신사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신년이니까 그 1년 묵은 때를 한번 벗겨보고 싶고, 그거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정말 하고 싶은데 혹시나 있을까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냉큼 달려갔습니다. 밤 10시까지 해갖고 그거 찾는데 8시, 저녁 8시에 찾는데 그 다음날을 못 참고 찾자마자 10시에 문 닫는 2시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갔어요. 시내. 여기는 아무리 멀어도 2, 30분이면 다 가니까. 갔더니만 세신 서비스가 있는 거죠. 거기에 입장료가 300바트 한 12,000원 되나? 그리고 떼미는 게 또 300바트, 그래서 600바트예요.
들어갔더니만 완전 좋았습니다. 거기 풀장이 야외 풀장이랑 벽은 없어요. 벽은 없고 지붕은 있고 온탕 냉탕이 있고, 그 다음에 지붕 없는 파트에는 야외 수영장이 있고 그 식당 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한 3-4시간 놀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이 시설이 좋았는데, 이제 반대쪽에 습식 사우나, 건식 사우나가 다 있었고 온도도 아주 뜨겁고 좋았어요. 너무너무 여기 이런 게 있었구나. 게을러 가지고 이런 거 찾을 생각도 안 했는데, 원래 신년이라서 묵은 때를 베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니까 있어서 왔더니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온탕에서 몸을 부풀렸죠. 어떤 그 기대감, 그걸 가지고. 근데 거기서 준 팬티가 고무줄이 너무 느슨해 가지고 잡고 있지 않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조금 긴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때를 어디서 미는지 모르니까 이제 몸을 이렇게 부풀린 다음에 안내 데스크 갔죠. 나 거기 때 미는 거 어디서 하냐고 그랬더니만 그 표 받는 아줌마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몸을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우나 가서 한 5분만 더 몸을 데워서 오래요. 그래서 사우나 가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왔더니만 방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아줌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때미는 아줌마가, 남자가 아니라 아줌마가 와요. 그러더니 저 보더니 팬티를 벗으래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갖고 깜짝 놀라니까 no problem이라고. 그냥 시간 갠세이 하지 말라는 식으로 빨리 벗으래요. 그래갖고 어이가 없어서, 근데 망설일 어떤 그런 고민할 틈이 없었어요. 비즈니스 하는데 영업 방해할까봐. 그래서 뒤돌아서서 정말 벗었어요. 벗고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덤을 쫙 붓고 한국하고 똑같이 이제 때를 밀더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때를 안 밀은 지가 거의 한 5년이 됐습니다. 태국, 캐나다에서 제가 밀었죠. 등은 그냥 뭐 때밀 이걸로, 때밀이 타올로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뱄을 리가 없고, 때가 많을 거를 제가 예상은 충분히 했죠. 근데 그 아주머니 분이 때를 밀면서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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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계속 이렇게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I'm sorry라고 했습니다. 1년 만에 처음이라고 했죠. 근데 제가 이제 잊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때 때문에 잠시 잊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마이갓 소리하고 때 나옴, 그리고 또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 좋은 거 창피함, 그 다음에 하여튼 이런 저런 게 다 되게 혼돈스럽지만 일단은 좋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저보고 돌아 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등짝을 썰.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돌아 누웠는데 손을 옆으로 벌리래요. 그래서 아이 모르겠다 해갖고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놨습니다. 벌렸더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때 밀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뭐 다 노출된 거 일이니까. 근데 이제 때를 이렇게 밀면서, 한국에서는 때를 밀 때 중요 부위를 이렇게 걷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밀지 않습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뭐 그 정도 남자분이 하는 건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그 시점에 왔는데 이분이 거침이 없어요. 그냥 걷어 올리면서 쏘리 썰. 그 쏘리 썰을 정확하게 4번을 했습니다. 4번 했으면 4번을 걷어 올린 거죠. 태어나서 처음 경험한 그 때밀이었어요. 근데 결론은
생각을 해보자. 제 생각에 4년 정도 된 것 같은 때밀어 본 지가. 4년 만에 한국에 있을 때는 때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밀었거든요. 일 끝나고 피곤하면 무조건 사우나 가서 널브러져 있고, 널브러져 있으면 때 밀고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때 미는 거를. 근데 4년 이상을 안 하다가 여기 와서 할 때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나올 때 창피한 거는 둘째치고 팁을 달래서 보니까 여기는 이제 그 지폐가 20바트고 50바트, 100바트, 그리고 500바트, 1000바트 이렇게 있는데 20바트가 우리 돈으로 약 1000원 정도 아마 돼요, 같이. 그래서 60바트니까 한 3000원 정도 준다는 개념으로 줬는데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100바트를 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갖고 60바트 줬는데 조금 섭섭해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만족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신년에 여성 세신사분이 해주는 그런 첫 경험을 제가 해봤고, 결론은 갑옷을 벗은 느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이제 새로 시작할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좀 재밌게 살려고 계획들을 많이 잡고. 2025년 새해를 맞아 목욕 재개까지 끝마친 크리스이다. 홀로서기 적응에 여념이 없었던 작년과는 달리 나름 연륜이 쌓였을 뿐 아니라 항상 촉새처럼 발목을 잡고 있었던 문제도 여차하면 잘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 것 같아서 올해는 조금 더 신이 난 상태이다. 하고 싶은 것들을 하려 했던 그의 은퇴 생활이 올해부터는 좀 더 적극적인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보지만, 언제나 매번 그랬듯이 그의 계획엔 항상 삑사리가 난무해 왔던 게 현실이라 두고 봐야 될 문제이다. 어쩌면 크리스의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예측 불허의 현실이 다소 불안은 하지만 흥미로운 만큼은 절대 거부하기 싫은 매력적인 요소이기에 긍정적 자세로 받아들이려 한다. 그래. 안전벨트 꼭 매고 심호흡 크게 한번. 그리고 출발.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